KBS 1TV, MBC TV 등이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를 생중계했습니다. 시청률 경쟁이 붙은 방송사끼리 자존심을 걸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대박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청률이 올랐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 국정감사 시청률, 그러니까 MBC의 라디오스타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청률이 대박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긴장할 겁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윤석열 총장의 거침없는 반박,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하는 모습 때문에 민주의원들이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세를 바로 해라는 둥, 답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둥, 그런 용어를 쓰면 되느냐, 취소하라는 둥. 그렇지만 이걸 지금 전국의 국민들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망신을 당했을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총장 그만두라 한 적도 없다. 임명권자가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왜 그만두느냐, 나는 계속한다. 추미애 장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아무튼 시원시원한 내용,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패주겠다는 말도 나왔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튼 오늘 왜 이렇게 시청률이 대박이 났을까요?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 차원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의 거침없는 화법, 오늘 TV 그 자체로도 화제였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원래 TV 공중파 방송 오전 시간대는 시청률의 무덤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생중계 실시간 시청률이 무려 9.91%를 기록했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시청률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종편들은 이거 생중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박나는 사건을. 일단 재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윤석열의 직설적인 화법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민주당에는 어떻게든 한번 윤석열을 공격해 보려고 윤석열 아내 이야기까지 꺼냈지만 윤석열 총장 50 넘어 결혼했다. 재산은 다 아내 거다. 나는 거의 돈이 없다. 나보고 어쩌라고. 정말 당당한 답변에 시청률이 그만큼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22일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이거는 실시간 시청률 조사입니다. 내일 되면 아마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겁니다. 시청률이 엄청날 겁니다. 자, KBS 1TV와 SBS TV, MBC TV 등 지상파 세 곳과 다른 일부 채널이 오전 10시 8분부터 11시 52분까지 중계한 2020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계방송 실시간 시청률은 9.91%로 집계됐습니다. 자, 종편도 제가 보니까 TV조선이나 이 채널A는 하지 않고 JTBC는 좀 한 모양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런 공주파 3사 그리고 이 연합뉴스 같은 이 보도 전문 채널 등이 중요한 시청률의 합은 9.91입니다. 닐슨 코리아의 21일 TV 시청률 조사를 보면 5.4%를 기록한 MBC TV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의 2배 가까운 시청률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굉장히 열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시청률이 높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사기꾼 이야기로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다. 검찰청법 위반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내 처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지 마. 추미애 시구라는 검찰 인사 전례가 없다. 팩트만 말씀드리겠다. 아무튼 상당히 화법이 화끈하고 시원시원합니다. 뜸들인 법이 없습니다. 그냥 저처럼 말을 빨리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국감을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윤석열 잡으려고 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여당 의원한테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셨잖아요. 거의 멘붕에 빠지게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당이 말꼬리도 잡았습니다. 패주겠다고 하니까 패주인 게 뭡니까?
뭐 국어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서 죽인 거 맞거든요. 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패주겠다는 말이 그렇다면 삭제하도록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윤석열 총장 아무튼 진정성 있는 답변이 눈길 끌었습니다. 무슨 꼬투리 잡고 말실수 잡아버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스러운 모습에 오히려 국민들은 더 화가 났을 겁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박범계. 그러자 장자원 추미애보다 예의가 바르다. 추미애는 답도 안 했다. 아무튼 오늘 여러 명이 소환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윤석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생중계됐으니까 다 보셨겠지만 참으로 치사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민들이 TV 생중계에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윤석열 또록또록 팩트만 말하겠다면서 다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추미애 장관이 위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 윤석열 총장의 측근 자르려고 전례도 없는 인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감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추미애 장관이 최근 임명한 서울 남부지검장 박순철 지검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망 인프로에 글을 올렸습니다. 추미애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한 큐에 날려버리는 아주 센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정말 민주주의와 반하는 행동들, 또 법과 반하는 행동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자,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자 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범여권 의원들은 멘탈이 붕괴된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김진애 의원이 이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유독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김건희 씨 등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을 건드린 데 대해서 검사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작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이미 다 끝난 사건을 끄집어내서 윤석열은 빠져라. 아니, 윤석열은 이미 빠졌습니다.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인간적으로 망신을 주고 모욕을 줘서 윤석열 총장 보고 검찰총장직 물러가라는 무언의 압력 같이도 보입니다. 그런데 김진애 의원이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캐묻다가 미천이 들통났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에서 정작 망신을 당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진애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 총장이 오늘 아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결혼 초기부터 저는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집사람 재산이다. 그리고 나이가 50 넘어서 결혼했는데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합니다. 아니, 김건희 씨가 이 윤석열 총장과 결혼한 뒤에 재산을 증축했다면 좀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은 노총각으로 늙다가 50 넘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김건희 씨 재산입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캐묻는데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또 하나 문제는 김진애 의원이 주소를 잘못 짚은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때 누굽니까? 조국 아닙니까? 조국.
조국 민정수석이 만약에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윤석열을 총장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정수석이 하는 인사검증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다 인사검증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아내의 재산 형성 과정을 묻는다. 또 그 사건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추미애 장관은 길길이 날뛴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정말 바보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나쁜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김건희 씨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조국수석이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까? 이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합니까?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 앞장서서 윤석열 총장의 미담을 이야기하고 윤석열 총장 김건희 씨 문제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그때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들이 김건희 씨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단서가 났습니다. 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윤 총장 부부를 보면 재산이 65억 원 정도로 꽤 많던데 본인은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고 나머지가 다 아내의 재산이다.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자 아니 내가 답변을 과연 해야 하나? 윤석열 총장이 답변하라고 그냥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또 김진애 의원이 묻습니다. 토지 등과 관련된 것도 아내와 장모와 공동 소유던데 장모와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 본인이 인지하고 있느냐? 윤 총장 전혀 모른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서 회피를 했습니다. 보고도 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일부는 이미 다 무혐의로 끝난 건데도 지금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망신주기 아니겠습니까? 김진애 의원 코바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검찰총장 취임하기 전에 이게 다 약속이 돼서 상당히 많은 후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지적하자 윤 총장은 제 처일은 제 처일이고 제가 무슨 제 처일에 관여하고 한 것이냐?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애 의원 제가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사랑이 아내의 가족을 지켜주려고 이런 게 아닌가? 좀 더 나가면 재산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 범죄입니까? 자, 그러자 윤 총장은 2012년에 재차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앤디 워홀이나 샤갈 같은 큰 전시를 해왔다. 전시 자체가 홍보성이 강한 것이다. 2012년 결혼 직후부터 아내는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다라는 얘기도 안 한다.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금정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총장 말 참 잘한다. 저는 그것은 민주당이 뭐냐 많은 짓들이냐. 사람이 그렇게 비굴하게 대해도 되느냐 이런 열린민주당 응원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 트리잡고 질문하는 이것들 좀 저급한 행동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 특히 박범계 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자세를 똑바로 하라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꽃 트리잡아서 폐 죽인다는 게 뭐냐 뭐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이런 것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너무 길게 한다. 1분으로 시간을 줄여야 한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7년 전에 윤석열 총장에게 박범계 의원이 했던 말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사람이 7년 만에 이렇게 변했구나. 참으로 권력을 잡더니 이렇게 사람이 치사하게 말할 수도 있구나. 이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오늘 박범계 의원 뭐라고 했다가 멘붕에 빠졌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 의원은 2013년 11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적절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범죄아우라고 칭하면서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긴 대화 한번 나누질 못해 형한테 검찰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 아무튼 이렇게 박범계 의원은 7년 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참으로 격려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야 할 위험인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윤석열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의 과거, 윤석열의 아내 참으로 캐물으면서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오늘 박범계 의원은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여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박 의원은 윤 총장에게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적이 있느냐? 윤 총장은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을 못 해드린다. 그러자 박 의원이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과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 윤 총장은 그러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는 안 그러시지 않았나?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시지 않으셨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에는 네가 내보고 뭐 이렇게 칭송하더니 왜 이렇게 네가 바뀌었냐? 이런 겁니다. 박범계가 망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자, 윤 총장과 박범계 의원의 질의응답은 또 시작됩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펀드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갑니다. 자, 윤 총장이 당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박범계 의원 질문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 허참이라고 짧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 윤 총장에게 한마디 합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십시오. 참으로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뭐 범죄 조직도 같은 걸 갖다가 보여주면서 윤석열 총장을 범죄 조직도의 한 인물로 묘사되는 듯한 그런 그림 같은 것까지 동원해서 윤 총장을 공격했습니다. 윤 총장, 영화 1987이 생각난다. 라인이 있느냐, 라인이. 아무튼 오늘 민주당 의원들 막 갖다 붙이면서 윤 총장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었습니다. 왜? 팩트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감사장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히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총장 오늘 장재원 의원은 추미애보다 100배 낫다 뭐 이런 말까지 했지만 추미애 장관과는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거침없이 답변했습니다.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법적 지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답변 때문에 자신이 했던 수사지휘권 발동이 얼마나 무법한 것이었는지를 공부할 기회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총장이 출석한 국정감사장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왜? 추미애 장관의 불법적으로 보이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청와대는 힘을 보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치 집단이 검찰 합의로 생중계되면서 시청자들이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또 통쾌하다고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직설적이었고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못마땅했나 봅니다. 말꼬리를 잡는가 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라. 별의 별 트집을 다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호통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뭐 이상한 범죄 조직도 같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근거가 희박한 그런 사실들을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마음껏 윤 총장을 공격하는데 써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대들기도 하고 발언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높나 봅니다. 아무튼 오늘 국정감사의 TV 생중계는 상당히
드라마보다 재밌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은 추미애 장관의 답변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수준이 달랐습니다. 진솔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을 때는 거침없이 하니까 말을 짧게 하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또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화제가 됐던 기사는 바로 패 죽인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패 죽였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검찰의 아픈 과거를 비판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왜? 과거에 검찰이 이 피의자를 패 죽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패 죽인 걸 패 죽였다고 했는데 TV 생중계되니까 품위에 맞는 말을 쓰세요. 또 민주당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뭐 표현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국감장에서 윤석열이 보인 태도는 쌍남자였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2002년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구타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패 죽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취소하라. 윤 총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했습니다. 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정부 여당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낸 윤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여당이 꼬투리를 잡는다는 말이 나왔다고 조선일보는 평가했습니다. 자, 오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할 때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게 야권 정치인 윤모 전 검사장 얘기가 나온다. 억대 비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여러 번 했다는데 수사를 뭉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윤 전 검사장 첩보는 그 양반 김봉현이 아니고 다른 이모 씨에게서 나왔다. 김봉현 씨는 그 진술을 한 적도 없거니와 그 일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허위 사실들이 너무 많이 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윤석열은 오늘 국감장에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술 접대받았다는 검사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김진애 의원이 사진까지 보여줬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김봉현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장제원 의원이 말합니다. 자꾸 검사 비위로 사과하라고 그러던데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자 윤 총장은 보고 못 받았다. 지난 16일에 김봉현의 검사 접대 관련 기사가 나서 법무부가 감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감찰 대상이냐고 했다. 또 이 정도 받았으면 김영란법 위반의 수사 대상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해서 끝장을 낸다는 겁니다. 훨씬 더 강경한 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검사가 이렇게 1,000만 원짜리 룸사롱 술접대가 되면 이거는 범죄라고 보는 겁니다. 수사사항이지 이게 무슨 감찰이냐. 그러면서 이 정도 받았으면 김영란법 위반의 수사 대상 아니냐.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윤 총장은 저는 지금 수사 지휘에서 배제됐지만 수사 결과를 보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아까 민주당 소병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는 서울지검 가혹행위 치사 사건이다. 물론 이것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여야겠지만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것하고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자 여당 측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패 죽인 게 뭐예요? 패 죽인 게 제가 말한 태도가 그것입니다. 패 죽인 게 뭡니까? 라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왜 플로어에서 이렇게 과음을 지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사람을 패 죽인 것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 패 죽인다는 표현 하나를 꼬투리 잡고 이렇게 과음을 지르고 난리를 친 겁니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태도입니까? 그러자 윤 총장은 검찰이 피의자를 때려 죽이고 패 죽인 것 아닙니까? 검찰이 잘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패서 죽인 거 맞거든요 라고 물어서지 않았습니다. 패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또 이 표현 하나 꼬투리 잡아서 나온 겁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 여기는 신성한 국감장이다. 생중계 중이고 전 국민이 보고 있다. 패 죽인다는 발언은 철회하라. 그러자 윤 총장 그렇게 하겠다. 그러자 박범계는 또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 말 그대로를 철회한다고 하라. 그러자 윤 총장은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받아들이겠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렇게 호통을 치고 과음을 지르고 따로 발언을 합니까? 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아니 패 죽인다는 게 좀 과하면 받아들이겠다.
윤 총장은 그렇게 말하니까 민주당은 할 말이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과거에 야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근데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이들이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했습니다. 윤호중 의원, 오늘 법사위원회 진행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법사위원장 윤호중 위원장이 직접 질문하고 정리하고 표현을 바꾸고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또 묻습니다. 윤 총장은 아까 답변에서 라임 사건 관련 지난 2월에 수사팀 보강하라고 하면서 검사 4명을 추천하셨다 말씀했다. 그 4명 중 룸사롱 접대받은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윤 위원장 확실하냐? 윤 총장 확실하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임 사태가 커지고 하는데 윤 총장은 계속해서 검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옵티머스든 라임이든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10명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은 5명만 승인했습니다. 자, 검찰 수사 인력 파견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팩트로 이야기하는 윤석열, 그리고 추정과 정치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민주당 의원 간에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의 발언입니다. 자, 조남관 대검 차장은 직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옆에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최측근을 앉힌 겁니다. 그런 조남관 대검 차장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장 위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진실을 말한 것 같은데 아무튼 충격적입니다. 대검찰청은 동부지검의 수사가 부실하다. 수사 보완을 지시했는데 동부지검 묵살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동부지검장 김관정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이 내려 꽂은 그런 간부로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라인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아들에 대한 수사가 있는 서울 동부지검 그리고 이 보고를 받는 대검 라인까지 다 자기와 친한 사람들로 채웠건만 그들의 눈에도 추미애 아들 수사는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뜻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아들 수사에 대한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게 추미애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검 차장인 조남관 차장한테 자네가 하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조남관 차장조차도 대검찰청이 동부지검 수사가 문제가 있다. 보완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동부지검이 이를 묵살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충성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서울 동부지검의 수장 김관정 지검장.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이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을 모조리 자천시킨 뒤 그 빈자리에 앉힌 사람이라고 조선일보는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분류된다고도 조선일보는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이 수사를 맡았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동부지검의 수사 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앉힌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 오늘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물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근무 이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의 보완 수사 지시에도 서울 동부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신 답했습니다. 조남관 차장은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조 차장은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데 번복 경위가 무엇이고 왜 이 진술, 번복된 진술을 검찰이 못 믿게 됐는지 소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조남관 차장의 이야기는 추미애 아들 서모 씨의 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이야기입니다. 김모 대위 진술이 서 씨에게 유리한 쪽에서 서 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번복된 것을 말합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김 대위가
기억이 가물가물해 자신의 집에서 과거 추미애 아들이 휴가 연장을 신청했던 그 당시에 쓰던 핸드폰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걸 포렌식 맡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핸드폰에 그 대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과거에 했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데 이게 추미애 아들한테는 대단히 불리한 진술입니다. 이 진술은 이 포렌식 결과 김모 대위와 서씨,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은 통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이 김 대위와 통화하고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탈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 대위의 이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묵살하고 추미애 아들만만 믿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검찰청은 동부지검에 보안수사를 지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동부지검은 묵살하고 서둘러서 추석 연휴가 마치기 전에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이러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특혜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조남관 대검차장이 국감에서 말한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진실을 말했겠죠. 그렇지만 이게 추미애 장관을 앞으로 힘들게 할 겁니다. 자, 김대위는 조사 초기에는 지역대장으로부터 휴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아줬다며 서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서씨 무혐의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김대위는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과거에 썼던 휴대전화를 복구해 기억을 정리한 뒤 지역대장으로부터 구두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아다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미애 아들은 탈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수사를 마친 게 아닌가, 서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는 겁니다. 자, 조 차장에 따르면 동부지검 수사팀은 보완조사를 해봐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보완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대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동부지검은 결국 지난달 28일 추미애 아들에게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면죄부를 준 겁니다. 자,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동부지검의 지시 불이행과 관련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총장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겠지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법무부 수장의 가족 관련이라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감나라 판나라 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대검차장 조남관에게 자네가 챙겨서 적절하게 지휘를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양반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에 개입해서 또 이거 문제가 있는데 왜 수사 안 하냐고 했으면 또 무슨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이 나를 엄해하려고 온갖 짓을 한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윤석열은 조남관 차장한테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조남관은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입니다. 그런 조남관 대검 차장조차도 보안수사를 지시했다는 건데